안녕하세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MC 윤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그리고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야, 오늘은 진짜 대본대로 인사를 하는구나. 수신함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 오늘 녹화는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죠? 지금 앞에 나와 계신 분이 아주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사실 앞에 계신 분은 어느 조직의 두목님이십니다. 네? 제가 예전부터 알던 두목님이세요. 그럼 형님도 연루돼 있는 거예요? 형님, 저희 형님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걸요? 자,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 게스트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테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윤시현의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서 아주 위험한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20년째, 아니 20년 넘게 짱구는 못 말려의 두목 선생님으로 불리는 원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윤시현 공포라디오 두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원장 선생님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집중하지 않으면 알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호 형경수입니다. 대박! 아니 근데 20년 넘게 하셨으면은 젊을 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제 짱구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 아마 SBS에서 2000년부터 방송이 됐고요. 저는 이제 2003년부터 투니버스 성호에 입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SBS에서 했었던 이 성호진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투니버스에서 짱구 방송에 대한 판권을 가져오면서 이제 근데 이제 일본과의 이제 규칙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약상 이제 성우진들을 투니버스에서 가져가더라도 다른 성우들은 투니버스의 성우들로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짱구, 아빠, 엄마 이렇게 세 명은 그대로 유지를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입사했던 2003년도에 짱구가 투니버스로 들어오면서 PD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액션 가면과 두목님 이 두 가지 캐릭터를 저한테 주셨죠. 오 진짜요? 액션 가면 목소리 넣으셨어요? 아 액션 가면도 했어요. 생각났어요. 액션 가면. 짱구야, 넌 액션 가면이다. 저 몰랐어요. 그 네. 두목님이 액션 둘이 가면 둘이 다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랑 안경 쓴 거랑 캐릭터랑 닮은 것 같아요. 전에 지금 뭐라고 해? 그리고 혹시 저희가 네. 원장님 말고 지금 외적으로 또 다른 캐릭터가 있을까요? 저희가 알 법한? 뭐 일단 애니메이션도 많고요. 이제 뭐 원피스에서 이 비둘기 데리고 다니는 로브루치. 그렇지. 기억나요. 로브루치도 제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최근에 TTS로 제가 녹음을 했었던 충청도 목소리인데 인터넷 유튜브 숏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들 한 번쯤은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알아요. 잠깐 한번 네, 한 번만 비슷하게 들려드리면 니들 미국 트럼프가 말이야. 네, 뭐 이거 성원이 목소리예요? 아, 네, 네. 나 맨날 들어. 나 진짜 맨날 들어. 저 좀 전에 아까 화장실에서 옆 사로에서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이게 많아서 옛날에는 이제 짱구로만 이제 이렇게 어디에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잠깐 했더니 갑자기 극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네, 좀 그런. 근데 진짜 저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로브루치. 로브루치요? 내 이름은 CP9의 로브루치다. 우와. 네, 직원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직원. 네, 직원. 유광가. 대박이 나오네 진짜. 그리고 더 대박은 옆에 이제 이렇게 대사한 다음에 비둘기 대사가 따라붙어요 대본에. 비둘기도 하세요? 비둘기도 제가 했어요. 진짜요? 분위기 이렇게 멋있게 로브루치 막 하다가 자, 그래요.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시그니처 질문을 가 볼 건데 네. 혹시 귀신을 믿으십니까? 좀 다른 종류의 개념일 수는 있는데 제가 뭐 성우 되기 이전에 초반에는 연극영화과를 다녔고요. 네. 이제 목사를 하겠다고. 느낌 있다. 네, 느낌 있죠. 느낌 있어요. 네, 신학대학을 갔어요. 네. 그래서 아멘. 성우로 공부하던 그 시절에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귀신의 존재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깜깜한 예배당에 혼자 있으면 네. 기도하러 왔는데도 이렇게 섬찟하고. 왜냐면 기도를 한다고 예배당에 갔는데 밤이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맞죠. 막 기도를 하는데 분명 뭐 소리가 나요.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뭐 기도하다가도 머리가 뾰족 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교회 예배당에서 좀 귀신 무섭다고 이러면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막 더 세게도 하고 너무 좀 약간 집중이 안 되면
오늘은 그만 가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제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적인 입장에서의 귀신의 존재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기독교적인 귀신은 어떤 걸 기독교적인 귀신? 기독교적인 귀신은 일단은 귀신의 그 대장이 그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탄이죠. 네. 이 사탄이 우두머리이고 사탄의 쫄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귀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람들이 섬기게 하는 것이 본 목적이니까 저는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조상의 모습으로 귀신을 보인다.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절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어떤 묘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네. 사탄은 정체를 이렇게 영화에서는 막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형상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쫄개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말이 안 되고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만약에 귀신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나무의 모습으로 나무가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 물론 그래도 좀 무섭겠지만 무섭죠. 네. 나무가 움직이면 나무가 무섭죠. 움직인다. 네, 뭐 이것도 무섭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알았던 아니면 어떤 알지는 못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다닌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더욱 무서우니까. 자, 첫 번째 사연에 대한 이야기인데 크레파스. 크레파스라는 단어 되게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죠? 다들 어릴 때 그림 좀 그리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꿈이 만화가였어요. 오, 진짜요? 네, 약간 잘 어울리세요. 네, 진짜 만화가였습니다.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칸 그리고서 막 그림 그리는 거 많이 했었어요. 우리 간호 씨는요? 저는 뭐 상 좀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다고요? 아, 예, 오, 진짜 그림을. 저는 근데 디자인과를 나왔습니다, 형님. 아, 그래요? 진짜? 아무튼 저희가 이제 크레파스 현경수 성우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년대) 후반 있었던 일입니다. IMF로 인해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우리 가족도 IMF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죠. 단칸방에 우리 가족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건물에 단칸방만 10여 개를 만들어 세를 받는 구조의 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방 한 칸만 있고 화장실과 세면장도 밖에 있었습니다. 건물 가운데 설치한 고무호스 달린 수도꼭지가 모든 세대의 유일한 욕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화장실도 밖에 위치한 재래식 2칸이 전부였죠. 그나마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저 셋뿐이라 다행이었지 이런 단칸방에 많게는 6명에서 7명까지 지내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방음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고 혹여나 갓난아이라도 있는 가족이 들어오면 밤엔 잠을 다 잤다고 생각하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당시 리모델링 후 처음 들어간 가족이 우리 가족이라 다른 단칸방보다는 나름 쾌적했어요. 처음 단칸방에서 자는 날 옆방에서 작게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워낙 유명한 노래지만 7살이었던 제게는 생소한 노랫소리였어요. 다음날 아침 잠결에 들었던 그 노래를 자꾸 흥얼거렸습니다. 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 콧노랫만 흥얼거리는 정도였지만요. 우리 딸 그 노래는 어디서 들었대? 몰라. 옆방에서 부르는 거 들었어. 뭐라고? 엄마는 제 대답에 한껏 의아해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의아해하신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 가족 방은 제일 끝방이었고 옆방은 아직 비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신축 건물이라 우리 가족을 포함해 5세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잘못 들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노랫소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같은 노래가 들려왔어요. 피리 부는 소년이 부는 피리 소리에 홀린 생쥐마냥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단칸방 문은 중앙 상단부에 마른 모모양 불투명한 창이 달려 있었는데 그 창을 통해 골목어기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옛날 주황색 가로등 아시죠? 그 불빛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검은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을 막아섰어요. 그림자 놀이를 하든 말이에요.
선명하고 진한 그림자는 아니었고 약간 반투명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의 형상은 단발머리의 소녀 같았어요. 하지만 검은 형상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모두가 잠든 밤이라 아주 고요했어요. 아까 보았던 실루엣을 찾기 위해 마당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얼마 안가 검은 실루엣의 정체로 추정되는 단발머리 소녀를 찾았어요. 소녀는 창고 쪽으로 난 길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한창 호기심이 많을 때라 저는 소녀의 뒤를 밟았어요. 하지만 창고 쪽으로 가는 길은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아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 밖에 있던 신발장에서 커다란 손전등을 꺼내 들었어요. 그 외 경비 아저씨들이 사용하는 커다란 손전등 말이에요. 이런 밤에 아빠가 사용하던 것을 자주 봐와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소녀를 찾아 나섰어요. 깨지고 이가 나간 보도블록이 창고로 가는 길을 따라 징검다리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짧은 다리로 한 칸 한 칸 밟다 보니 어느덧 창고 앞까지 도착했어요. 창고에서 바라본 집 쪽 가로등이 굉장히 멀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그때 갑자기 또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이 창고 안에서 들리는 모양이었어요. 창고로 들어갈 수 있나 문 쪽을 비춰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혹시나 들어갈 수 있는 개구멍이라도 있나 여기저기 벽을 비춰보았어요. 창이 하나 나 있긴 했지만 적어도 2미터는 되는 높이에 달려 있었어요. 7살이었던 저는커녕 어른도 손이 겨우 닿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환기를 시키는 용도의 창문이었던 것 같아요. 창고는 황토로 빚은 벽 여기저기 깨져 속이 보일 정도였고 지붕도 회색 슬레이트가 얹혀 있었지만 곳곳이 깨지고 이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창문 쪽에 아까 그 소녀로 추정되는 뒤통수가 보였어요. 단발머리로 보아 더 확신이 갔습니다. 누구세요? 소녀는 내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서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돌린 소녀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검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게다가 코와 입은 까맣게 그을려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귀신의 모습에 불이 나게 단칸방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단칸방으로 돌아갔는지 기억조차 안 날 만큼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엄마에게 어젯밤 겪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지만 엄마는 도통 믿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답답함을 알았는지 저는 연신 가슴을 치며 울분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금방이라도 억울함에 울음을 터뜨리려던 찰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미성댁! 나야! 어디 불편한 데는 없지? 바로 집주인 아줌마였어요. 아줌마는 부침성 좋게 엄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집주인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볼이 빵빵해진 저를 발견하곤 엄마에게 물었어요. 어머, 얘 왜 이래? 아, 냅둬요. 어제 무슨 귀신을 봤다나 뭐라나. 엄마는 제 귀신 목격담을 주제로 집주인 아줌마와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커피까지 대접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다 제가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주인 아줌마가 토끼 눈이 되더니 말을 이었어요. 아빠가 크레파스를 흥얼거린다고? 네, 어디서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그 노래는 여기서 죽은 그 아이가 자주 부르던 노래인데. 집주인은 그때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 이전 우리 가족 옆방에 한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땐 집주인도 거기서 살아 모녀를 자주 봤대요. 딸은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이었는데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했다고 해요. 딸의 엄마는 그런 딸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없는 살림이었지만 고가의 크레파스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딸은 그런 사연 있는 크레파스를 무척이나 아꼈죠. 또 엄마는 우연인지 어쩐지 딸이 잠을 잘못 이룰 때마다 이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노래를 자장가 대신 불러줬대요. 집주인 또한 종종 밤마다 아빠와 크레파스를 불러주는 딸 엄마의 노랫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녀에게 비극이 찾아왔대요.
반년쯤 지난 어느 여름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딸 엄마가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창틈, 문틈, 틈이란 틈을 전부 테이프로 막고 연탄을 피우고 말았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배도 새로 하고 리모델링 한 거라고 집주인은 말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옆에서 듣던 전 반도 못 알아들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문득 창고에서 귀신을 봤던 기억을 떠올린 전 다짜고짜 집주인의 팔을 잡고 졸랐어요. 창고 쪽으로 가자고 생떼를 썼죠. 집주인은 많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창고까지 따라와 주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때는 제 마음을 정리해 전달하지 못할 7살이라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창고를 열어달라는 말은 알아들었는지 집주인 아줌마는 열쇠를 찾아 창고를 열어주었어요. 창고는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는지 캐캐 묵은 냄새만 폴폴 풍겼습니다. 특유의 창고 냄새가 코끝을 감쌌어요. 잡동사니가 한데 엉켜진 창고에서 저는 크레파스를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캐릭터가 그려진 크레파스 통은 어째서인지 그 예쁜 캐릭터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검게 그을려 있었어요.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집주인은 크레파스의 주인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바로 죽은 그 딸의 크레파스였죠.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우리 엄마도 손뼉을 치면서 세상의 참말로를 남발하셨습니다. 이 크레파스가 어찌된 경위로 이 창고에 있게 됐는지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아마도 리모델링 하던 인부가 발견하곤 대충 창고에 던져놓은 게 아닐까라는 게 지금까지 유력한 추측으로 남아있어요. 크레파스를 발견하자마자 엄마와 집주인은 근처 소각로로 가 크레파스를 불에 태웠어요. 플라스틱 통으로 이루어진 크레파스는 금방 화마에 삼켜져 녹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종종 귀신을 보곤 하는 제가 겪은 첫 번째 귀신 썰이었습니다. 거짓말처럼 크레파스를 태운 후 그 단발머리 소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 집에서 살 동안은 종종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들으면 이 사연이 생각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안 들어본 지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옛날에 오랜만에 진짜 들었어요. 많이 진짜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 사연에 나오는 이 집 얘기를 막 보는데 정말 어린 시절에 네. 저희들은 막 이렇게 시골에 이제 좀 막 가난하고 단칸방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이제 연립인데 네. 시골집이니까 막 이제 위층으로 올리질 않고 이렇게 일자로 된 연립들. 아 그러니까 일자인데 각 뭐 1호, 2호처럼. 저도 거기 살았어요. 네. 딱 그 느낌이 나는 네, 거예요. 화장실 밖에 있고 네. 마당이고. 네. 네.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사연을 읽는데 어린 시절로 약간 돌아간 오.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노래 소리는 계속 됐다고 했잖아요. 크레파스가 태워졌는데도. 그럼 성불이 안 된 건? 아니 크레파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좀 궁금했던 게 네. 크레파스를 찾아서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태웠으니 그 귀신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내 건데 왜 태워? 아니면 형님 이 사람이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태워도 귀에서 맴도는 거 아닐까요? 그냥 사람이 한창 들리듯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노 씨의 의견은 그 제보자님이 정신병이다. 그렇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면서 이분에게 그냥 네, 이렇게 그죠. 올라가 있나요? 붙었다? 붙었다? 빙이 걸렸다? 빙까지 아니고 형님. 제정신이 정신적 아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럼 어디 귀신 들렸다. 회식할 때마다 노래 한번 할래요? 그럼 어른이 돼서도 아빠 크레파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크레파스. 옛날에 크레파스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건 방송각인데.